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그녀 29년 전 나를 떠난 아내였다. 저는 강민석입니다. 55세 목공의 장인이죠. 오늘은 딸 서윤이의 상견례 날입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입구에 섰을 때 왼손 검지에 오래된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서윤이가 제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27의 딸은 언제나 듬직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남 돌보는 일에 익숙해서일까요? 오히려 저를 달래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죠. 개인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일어서서 우리를 맞았죠. 30살의 청년은 차가운 인상과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중견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라더니 확실히 품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도 곧 오실 겁니다. 도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윤태식 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품평하듯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백지연, 29년 전 저를 떠난 아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지연도 저를 알아본 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든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찰칵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현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주워 들더니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저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죠.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우리의 과거를 모르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손 검지의 흉터가 더 욱신거렸죠. 습관적으로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졌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이 주신 유품.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죠. 제가 서윤이 아버지 강민석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뭡니까 이게? 서로 아는 사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지연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에서 가스 누출 알람이 울렸죠. 잠깐의 소동이었지만 지연이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더니 기침을 시작했죠. 어머니! 도연이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가스 냄새는 금방 환기됐지만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9년 전 지연이 떠나던 날도 그랬죠. 무언가에 쫓기듯 두려워하던 모습.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합시다.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죠. 도윤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묻지 마라. 오늘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자. 윤태식 부회장은 지연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지연이 저를 한번 돌아봤죠. 그 눈빛에 담긴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29년 전과 똑같은 미안함이었죠. 문이 닫히고 개인실엔 저와 서윤, 도현만 남았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내 엄마라고. 29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왼손 검지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서윤이와 도현이가 만난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연을 다시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라면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틱톡 틱톡.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제발 말해주세요. 도현이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선뜻 입을 열 수 없었죠.
29년 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이 그때예요. 도현이 아버지가 경제적 격차 운운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시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 서윤이 말이 맞았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집안 격차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연과 저의 과거가 문제였죠. 다음 날 도현이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실례합니다. 작업 중이던 저는 끈을 내려놓고 도현이를 맞았죠. 정장 차림의 도현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톱밥 냄새 가득한 공방이 낯설겠죠.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어제부터 방에만 계시고 물만 드시고 계세요. 도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그럴 때가 있었죠. 무언가에 짓눌려 있을 때면 며칠씩 말을 잃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현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죠. 어머니, 서랍에서 봤습니다. 1995년 공장 화재 사고 기사예요. 왜 이런 걸 간직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진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화재 사고. 정만호 스승님이 저를 구하고 돌아가신 그 사고였죠. 왼손 검지를 만졌습니다.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죠. 아버님도 아시는 사건입니까? 도현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살았지만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이가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죠. 아빠, 도현이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저는 도현이와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호흡으로 쓰러졌다고 했죠. 병실 앞에서 윤태식 부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됐소. 윤태식 부회장의 삿대질에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 같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그때 지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미안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에게? 서윤이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윤태식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소.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복잡한 건 저희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눈을 부라렸죠. 뭐라고? 백지연 씨는 제 전 아내입니다. 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도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29년 전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만 남기고요. 윤태식 부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서윤 양은 제 친딸입니다. 지연 씨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충격의 연속이었죠. 도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이가 도현이를 부축했죠. 그럼 우리가 남매란 말입니까?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연 씨가 떠난 뒤의 일은 저도 모르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둘러봤죠. 도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1996년에 입양했어요. 합법적으로요.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지연의 고백에 도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도현이를 꼭 안아줬죠. 그때 제가 민석 씨를 떠난 건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됐소. 과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윤태식 부회장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반대요. 너무 복잡해졌소. 병원 복도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아빠, 엄마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을 안아줬습니다. 27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딸.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현이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모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가 알고 보니 법적 누나일 수도 있는 상황.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낡은 시계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 걸까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025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죠. 사흘째 서윤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만 남겨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도현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우린 따로 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서윤이의 결심이 느껴졌죠.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27의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떠난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도현이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윤태식 부회장이 직접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저도 모릅니다. 서윤이가 편지만 남기고 윤태식 부회장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도현이 녀석 회사 일도 팽개치고 중요한 계약건이 있는데. 그때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으라 했잖소? 아니에요. 제가 찾겠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만호의 집? 뭐라고요? 도현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만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사용했어요. 만호의 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의 이름을 딴 보육원이라니. 우리는 서둘러 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죠.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이든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두 젊은이요? 네,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가셨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수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청년이 계속 묻더군요. 1996년에 기록이 있냐고. 1996년. 도현이가 입양된 해였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만호라는 분이 누구냐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현이가 어떻게 스승님 이름을 알았을까요? 지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윤태식 부회장이 지연을 달랬지만 지연은 계속 울기만 했죠. 그때 수녀님이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1996년 앨범입니다. 앨범을 펼치니 빛바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젊은 날의 정만호 스승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그해 봄에 우리 보육원에 맡겨진 아기예요. 특별히 정만호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셨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좋은 집에 입양됐어요. 사진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필체였죠. 이 아이가 좋은 사람들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1996.5 12 정만호. 지연이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만호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윤태식 부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당신이 정만호를 알았소?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분이 제 남편 민석 씨를 구한 은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아빠, 서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서윤아, 어디 있니? 아빠, 도현이가 다쳤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주소를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계속 중얼거렸죠. 또 화재라니.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지연을 봤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었죠. 도현이는 산소호흡기 달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대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응급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무언가에 겁먹은 것 같았습니다.
29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서윤이가 제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도현이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였죠. 자세히 보니 만호의 집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이걸 차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도현이는 정말로 만호의 집 출신이었고 스승님이 특별히 아끼던 그 아기였던 거죠.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스승님, 이것도 다 당신이 짜놓으신 운명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하셨습니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우리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서윤이를 보냈습니다. 연인의 얼굴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복도에 앉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출되는 것. 29년 전 저와 같은 경험을 도현이도 한 거죠. 이것도 운명일까요? 민석 씨.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29년 만에 듣는 지연의 목소리였죠.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이가 누운 병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죠. 29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지연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조금 더해졌을 뿐이죠. 화재가 어떻게 난 겁니까? 윤태식 부회장의 물음에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원룸에서 묵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대요. 도현이가 저를 먼저 대피시키고 옆방 할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용감한 청년이군요. 제 말에 윤태식 부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멍청한 짓이지. 자기 안전부터 지켜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도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윤태식 부회장이 도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도현이의 뺨을 때렸죠.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버님! 서윤이가 소리쳤지만 윤태식 부회 제시도 계속 편집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갔냐? 회사도 팽개치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고.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윤태식 부회장이 갑자기 도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아버지의 품에서 도현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30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갑자기 과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죠. 가스 냄새. 분명 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지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29년 만에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 걸까요? 윤태식 부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손 떼시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랬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1996년 당신이 빚 독촉받을 때 그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이 드디어 과거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당신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왼손 검지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화재 사고와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제 물음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서윤이를 지키려면 제가 사라져야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신이 막으려 했을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다쳤을지도. 윤태식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였군. 도움을 청하러.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있었죠. 도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태식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호가 부탁했소.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자기가 구한 사람의 아이라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현이의 친부모는
그 화재 사고로 둘 다 사망했소. 정만호가 아기만 겨우 구해낸 거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도현이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죠. 그럼 제 부모님이? 미안하다, 도현아. 말하지 못했다. 윤태식 부회장이 도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우리 아들이다. 피는 안 섞였어도 넌 내 아들이야. 도현이가 또 울었습니다. 서윤이가 도현이의 손을 꼭 잡아줬죠. 저는 낡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보였죠. M, H, M, S, 1995. 정만호 스승님에서 강민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호의 집에서 뭘 찾고 있었습니까? 제 물음에 도현이가 가슴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달이었죠. 거기에도 같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준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저는 도현이에게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분이 주신 겁니다. 정만호 선생님, 제 은인이자 당신을 구한 분이죠. 도현이가 놀란 눈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우린 같은 분의 은혜를 입은 거네요.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이상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윤태식 부회장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삿대질을 했죠. 하지만 이 결혼은 여전히 반대요. 너무 복잡해. 아버지. 도현이가 항의했지만 윤태식 부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런 복잡한 관계로 시작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냐?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일어섰죠.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찬 목소리였습니다. 27 간호사 딸의 눈빛은 확고했죠. 엄마가 아빠를 떠난 것도 도현이가 입양된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저희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지연이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29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또 눈물이 났죠. 서윤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서윤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9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으니까요. 그때 병원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보호자 윤도현님, 원무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이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 내가 가지. 윤태식 부회장이 대신 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죠.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로 이동했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29년을 조금씩 채워가면서요. 밤늦은 시각,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의 흉터를 만지며 그날을 떠올렸죠. 1995년 11월 15일.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을요. 목공 견습생이었던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2층 작업실에서 혼자 남아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계단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높이가 너무 높았죠. 연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이었죠. 민서가 이쪽으로. 스승님은 어떻게든 2층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젖은 담요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는 불길 사이로 저를 이끌었죠. 스승님, 안 돼요. 스승님도 위험해요. 하지만 스승님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계단이 무너지는 순간 저를 밖으로 던지다시피 하셨죠. 왼손 검지가 날카로운 철제에 찢어지며 피가 흘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스승님은 건물이 무너지며 깔리셨죠. 간신히 구조됐지만 폐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병원에서 1년을 버티시다가 결국 살아서 잘 살아라. 마지막 순간 스승님이 제 손에 시계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죠. 1996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직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갚기는커녕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죠. 게다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자주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받으면 화들짝 놀라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서윤이를 꼭 안고 울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만 남기고요. 미안해요. 당신과 서윤이를 위해서예요. 제발 찾지 마세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도 잃고 아내도 잃고. 하지만 서윤이가 있었죠. 갓 돌이 지난 딸을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죽어라 일했습니다. 공방을 차리고 기술을 익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죠. 서윤이를 키우는 게 유일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대학 갈 때 갑자기 장학금을 받았죠. 정만호 기념장학회라는 곳에서요. 어떻게 스승님 이름에 장학회가 있는지 의아했지만 당시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가끔 익명의 도움도 있었죠. 공방이 어려울 때 큰 주문이 들어오거나 서윤이가 아플 때 좋은 병원을 소개받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석 씨. 문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죠. 들어오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죠. 못 주무시나 봐요. 민석 씨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톱밥 냄새가 가득한 공방을 지연이 둘러봤죠. 멋진 공방이네요. 스승님이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스승님을 아세요? 지연이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봉사활동 사진이었죠. 거기에 젊은 지연과 정만호 스승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만호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정만호 선생님을 만났죠. 스승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니에요. 선생님은 1996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친구분이 계셨죠. 윤태식 씨. 윤태식 부회장. 그가 스승님의 친구였다니. 태식 씨가 도와줬어요. 새 신분을 만들고 대학원에 가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사랑했습니까? 제 물음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태식 씨는 첫사랑을 잃었고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고. 왼손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도현이를 입양한 것도 그래서예요. 정만호 선생님이 구한 아이라고 하니 운명 같았어요. 서윤이는 알았습니까?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봤어요. 장학금도 가끔의 도움도 다 저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9년 동안 지연도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봐 온 거였죠. 미안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공방의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톡 틱톡.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지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윤이와 도현이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불행해져선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되죠. 태식 씨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봤죠. 그 시계 잘 간직하고 계시네요. 스승님의 유품이니까요. 도현이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작은 메달이지만 같은 각인이 있죠. 우리는 정만호 스승님으로 연결된 운명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혔지만 결국 한 사람의 선의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지연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스승님, 이 모든 게 당신의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인연도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새벽빛이 공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만호의 집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수녀님이 먼지 쌓인 서류철을 가져오셨죠. 1996년 기록이었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죠? 수녀님이 미소 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에서 멈췄죠. 여기 있네요. 1996년 3월 15일 영아 입양 기록. 제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기의 이름란은 비어 있었고 다만 화재 사고 유아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 아기의 부모는 김도준, 박선영 부부였어요. 둘 다 그 화재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현이의 친부모였군요. 정만호 선생님이 직접 아기를 안고 오셨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수녀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윤태식 부부가 입양했죠. 선생님의 부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죠. 민석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만호의 집입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태식 씨와 함께요. 잠시 후 지연과 윤태식 부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은 무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엔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의 필체였죠. 태식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폐가 너무 망가졌어. 부탁이 있다. 화재에서 구한 아기를 내가 키워줬으면 한다. 이 아이는 특별해. 부모는 나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거든. 내가 민석이를 구한 것처럼 이 아이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가 잘 키워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혹시 민석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 내 대신 지켜봐 주면 좋겠다. 1996년 11월 30일. 정만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스승님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군요. 윤태식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만호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군대에서 만났는데 날 여러 번 구해줬지. 처음 보는 윤태식 부회장의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이를 입양했어. 만호의 부탁이니까. 그리고 그가 지연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도 받아들였어. 만호가 아끼는 사람의 아내였다니까.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만호 스승님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왜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제 물음에 윤태식 부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얽혔잖소. 전처와 현처가 같은 사람이고 법적 남매가 연인이고 하지만 혈연 관계는 없잖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겠소? 언론이 알면. 그때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편견도 과거도 상처도요. 단순하지만 진실된 말씀이었죠. 윤태식 부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현이 입양 서류 원본이요. 그리고 이건 기부 내역서였습니다. 정만호 기념장학회 설립 문서와 함께요. 지연과 함께 만든 거요. 만호를 기리면서 당신들을 돕고 싶었소. 그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두 의도된 것이었군요. 서윤양의 학비도 공방 주문도 다 우리가.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소. 당신도 나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아셨으니 결정은 아이들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그래도 윤태식 부회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와 도현이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갰죠. 문 밖에서 다 들었나 봅니다. 얼마나 들었니? 처음부터요, 아빠.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걸어갔죠. 29년 동안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아직 엄마라고 부를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서윤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29년 만의 화해였죠. 완전하진 않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윤태식 부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이 녀석아. 윤태식 부회장이 도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정만호의 아들이자 내 아들이야. 도현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이가 제게 다가왔죠. 가슴에서 작은 메달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걸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는지. M, H, M, S 같은 각인이었죠. 정만호에서 강민석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로. 우린 같은 은혜를 입고 자란 거네요, 아버님. 도현이가 저를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수녀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장실에 모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은. 윤태식 부회장이 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두 손을 들었죠.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조용히 하자. 조용히.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화재 후유증으로 일주일째 입원 중인 도현이를 보러 왔죠. 그런데 병실 앞에서 윤태식 부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제 물음에 윤태식 부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번 반대한 건 끝까지 반대해야 체면이 서지. 고집스러운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선 제 시도에 계속 편집임이 마음이 풀린 게 보였죠. 병실로 들어가니 도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고요. 아버님 오셨어요? 도현이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누워 있어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그때 윤태식 부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네가 정말로 이 결혼을 원하느냐? 네, 아버지. 단호한 대답이었죠. 윤태식 부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어떻소? 이런 복잡한 관계를 감당할 수 있겠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윤태식 부회장이 당황했죠. 뭐 하는 짓이오? 제 딸을 받아주십시오. 서윤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혼자 키웠지만 바르게 자랐어요. 일어나시오. 이게 무슨...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5세 목공장이니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이야. 아빠 일어나세요. 서윤이가 울면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죠. 도현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불 속에서도 남을 먼저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서윤이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태식 부회장도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저도 부탁드립니다. 도현이를 받아주십시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도현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릴 뻔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닥쳐라. 아비가 아들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두 아버지가 무릎을 마주하고 꿇은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황급히 윤태식 부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자존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서윤이와 도현이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태식 부회장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왔소. 입양 서류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서도 있었죠. 혹시나 해서 확인했소. 도현이는 우리 부부의 친자가 아니고 당신들의 자식도 아니오.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만호 스승님의 일기장 복사본이었죠. 1996년 3월 10일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구했다. 부모는 날 구하려다가 이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태식이가 키워주기로 했다. 믿을 만한 친구다. 그리고 민석이. 내가 구한 그 청년도 잘 살기를. 언젠가 이 아이와 민석이가 만난다면 그것도 인연이겠지. 스승님의 예언 같은 일기였습니다. 도현이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 절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윤태식 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건가요? 윤태식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만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반대하겠소? 드디어 허락이 떨어진 거였죠. 서윤이와 도현이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역시 쉽게 끝나지 않는군요. 결혼식은 조용히. 그리고 만호의 집에 기부금을 내는 거요. 당연하죠. 서윤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복잡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죠. 그때 도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불러야 하죠? 외할머니이자 친할머니?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폭소가 터졌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윤태식 부회장의 호탕한 웃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낡은 시계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복잡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네요. 6개월 후 다시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같은 개인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배. 윤태식 부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죠. 복잡한 인연이지만 가족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윤이는 레모네이드로요. 저녁 근무가 있다고 했죠. 식사를 하던 중 도현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그 시계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낡은 시계를 풀어 건넸습니다. 도현이가 뒷면의 각인을 유심히 봤죠. M, H, M, S, 1995. 그리고는 자기 가슴에서 작은 메달을 꺼냈습니다. 똑같네요. 정말 똑같아요. 두 유품을 나란히 놓으니 각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글씨체도 같았죠. 우린 같은 이름을 품고 자랐네요. 도현이의 말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첩엔 정만호 스승님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봉사활동 사진, 작업장 사진, 그리고 이건 1995년 11월 14일 화재 하루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스승님과 제가 나란히 서 있었죠. 배경엔 그 공장이 있었고요. 이 사진을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스승님 지인분이 가지고 계셨죠. 사진 속 스승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날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서윤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윤태식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었지. 누구보다 따뜻했어. 그때 도현이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서윤이와 도현이가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우리 모두의 사진이 콜라주로 만들어져 있었죠. 중앙엔 정만호 스승님의 사진이 있었고요. 만호의 집에 기증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시작을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윤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대신 만호의 집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두 분 이름으로요. 봉투엔 강민석, 백지연 부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부부가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서윤이는 윙크했죠.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가 알아요?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아, 이것들이. 윤태식 부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군. 돌싱들의 황혼 로맨스. 여보. 지연이 윤태식 부회장을 쥐어박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29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도 아내도.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잃은 게 아니었네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시계처럼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멈춘 것 같아도 움직이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되죠. 도현이가 메달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린 이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합니다. 정만호 선생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지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네? 혹시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29년 만에 데이트 신청이었을까요? 좋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속닥거렸죠. 역시 우리 계획대로야. 조용히 해. 들리잖아. 젊은이들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만호의 집 정원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죠. 하객은 30명 남짓. 주로 보육원 아이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서윤이의 웨딩드레스는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이도 격식을 갖춘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죠. 줄에는 만호의 집 원장 수녀님이 서주셨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식이 끝나고 우리는 공방벽에 스승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명패가 있었죠. 우리 가족의 은인 정만호 선생님 1965-1996. 그리고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우리 집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켤 때도 이제는 떨지 않았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서윤이가 살포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안전해요. 이제는요?
엄마. 드디어 서윤이가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서윤아. 그리고 아빠, 엄마. 저희 임신했어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이 국자를 떨어뜨렸죠. 정말? 네. 2달이에요.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도연이가 쑥스럽게 웃었죠. 정만호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그 시간 속에 담겨 있죠. 정만호 스승님, 당신이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지들이지만 결국 하나의 나무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나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